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둔께의 마지막 효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육효의 전체에 대한 총평으로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효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바로 원문을 살펴보면서 도표로 다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상육은 승마 반여하여 앞에서 우리 보셨다시피 육이라든지 육사라든지 상육에서만 승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양을 올라타고 있었거나 아니면 양과의 정응관계 속에서 양의 우위에 있을 때만 승마가 나온 공통점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라고 하는 말을 올라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서 멈칫거리면서 상육은 궤가 다했고 아래로 정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호하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극치에 왔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둔지 극 아닙니까? 어려움은 극처에 왔는데 아래에다가 남정네를 두고도 그것은 내 남정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응도 없고 그러니 가야 할 곳이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호라는 말을 타고서도 머뭇거리면서 갈 곳이 없으니 의편연녀로다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연녀라는 것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다고 이렇게 해서 이 피눈물이라는 말이 의편이란 말이 사실은 주역에서 쓰였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소학 같은 데 보면 상 중에 의편이란 말 나오지 않아요. 피눈물을 흘렸다고. 그런데 거기에 주석에서는 의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는 그야말로 눈에서 붉은 피가 나온 게 아니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피눈물이라 한다. 이렇게 소학에서는 사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학의 해석은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피 흘러내리듯이 내린다라는 형용사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상징성으로 피눈물을 연녀 주룩주룩 흘리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음유무응하고가 가장 문제점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음유인데다가 정응도 없고 돈지종하야 돈께의 마지막 자리에 왔으니까 바로 돈이라고 하는 이 둔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했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께의 끝자리에 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난지극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극처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내 힘으로 혼자 자력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음유라는 것은 자력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남의 힘을 빌릴 수도 없다라는 말이 무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도 나의 힘으로나 남의 힘을 얻을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시대 상황은 어때요? 어려움에 극처에 처했다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무소지하니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갈지자 동사로 갈 곳이 없나니 이 소리잖아요. 나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나니 우구이라 걱정과 두려움의 산물이 뭡니까? 피눈물이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 고로 그 상이 이와 같이 피눈물을
줄줄 흘린 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읍편련년이 자 도저히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피눈물이 줄줄 흐르니 이 피눈물을 흘릴 정도가 됐으니 그 사람 어떻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가 자녀리요 어찌 가히 장구하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더 이상 말은 않지만 그 연약한 여자가 어려움의 극처에 이르러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야말로 그 어둠캄캄한 방에서 어느 여인인 피눈물을 흘린다면 그 여인의 앞길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말 안 해도 가히 알만해요. 이게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를. 그래 이게 하가장이하리오 그러죠. 그러나 글뜻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되죠. 둔극에 불치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극처에 이르렀는데도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다스려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에서는 여인으로 말했고 혼란의 시대로 말하면 이 어려움은 극처에 왔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이 말이 되죠. 다스리지 못한다 말은. 그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이 없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게 오래 가겠소? 즉임난망이라 그 나라는 곧바로 혼란과 망국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처지에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으면 그것은 끝장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인으로 봐도 그러하고 나라로 봐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둔꾀의 육효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구에 반한 리거정 리건우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개요를 잡을 수 있냐면 이 우리가 모든 괴를 보실 적에는 이 음향요지 소자로 유주라라고 해서 음효나 양효가 적은 것이 항상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볼 때는 이소유주법이란 말을 항상 놓고 쓰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효와 양효가 반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적은 것을 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둔꾀는 몇 개의 음효와 몇 개의 양효로 구성되어 있냐면 음효가 4개고 이 음효가 4개고 양효가 2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개의 양효가 이 쾌를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이 양이 그래서 둔꾀는 바로 초구하고 바로 다음에 구오자리 2양이 이 쾌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효와의 2개의 양효와의 관계 속에서 나머지 4가지의 4개의 음효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것이 주가 되고 또 적은 것 속에서도 2개의 양 속에서도 또 주된 효를 찾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초구를 바로 중심효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2개의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음의 주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양은 이 주자의 반대로 본다면 나머지 양은 종의 관계 속에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은 것이 주제가 되고 많은 것은 추종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괴에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렸죠. 내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5효와 2효의 관계 속에서는 두 개의 양 속에서도 어느 것이 주된 효가 될 것인가? 그야말로 주중주죠. 주된 효 가운데에서도 또 주된 효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그런데 5효는 감깨로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력을 잃어버린 괴가 되고 효가 되고, 초효는 진체에서 동이 득시라 동하면서 때를 얻었기 때문에 자연히 초효라고 하는 것이 또한 둔괴의 주된 효가 된다라고 하겠죠.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둔괴의 주된 효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괴를 만들어주는 유래처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구라는 효에 의하여 둔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구에 리 거정 리 건우적, 바로 정도에 거하는 것이 이롭고, 우리 초효에서는 건자를 먼저 해석한다고 그랬죠. 내가 서서 제후가 된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 리거정과 리건우라는 세 글자만 봐도 괴지 소주를 가지으라, 바로 둔괴에서 무엇을 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리건우라는 세 글자 속에서도 역시 초구가 주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위로부터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두녀저녀 하며 어려움 속에 멈칫거리며 그랬었죠. 그리고 말을 타고서 머뭇거리는 것이니, 비구라 헌군이 그것이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도적구자로 보시면 돼요. 해코지 하려는 그런 무례한 남정네가 아니라 나한테 사랑하려고 그렇게 치근덕거린 사람이라고,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자가 정숙한 절개를 지키면서 시집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10년 되다 보면 바른 배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이제 이러다 보면은 10년 전이면 이건 노처녀가 된 것이요. 지금 보나마나. 기여 음효는 바로 그 나머지 우리의 음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둔괴에는 4개의 음효가 있죠. 이 4개의 음효는 개 인초이 기어라 모두 초구효로 인하여 초구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모든 의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승초이 응호하니,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초효를 올라타고 그랬죠. 승 그리고 응 그랬죠. 바로 초효를 올라타고 5효에 응하고 있으니, 바로 이와 같이 아랫집 남자를 올라타고 위로는 자기 남편 바라보는 격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두 남자를 두고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망설이는 상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인네들이 어려운 처지에 거처하지 않으면 시집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울 때는 혼인을 빨리 하는 것이고 편안하면 하는 것이 자연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가까이에 있는 남자와 멀리 있는 남자라고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초구하고의 연년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려운 시절이라 편안하고 능력 있으면 옆집 남자 눈에 쳐다보도 안 해요. 이거. 그래서 그래서 멈칫거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구 때문에. 둔난지 초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둔난지 초에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초기에 승강지초라 양강의 초를 올라타고 있으니 내 자신이 먼저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게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연하의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마음이 안 쏠리겠는가. 그런 것이에요. 이 둔난지초라고 하는 것이. 육삼이라 하는 것은 사슴사냥 나갈 적에 도움이 없이 나간 터라 나무 숲속에서 빠져 허우적대나니 그 소리죠. 그러니 군자는 이런 사실을 애시당초 기미부터 알고서 그만두는 것만 가지 못하나니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는 삼불응초 그래요. 삼이라는 것은 초효하고 아무런 상호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사라고 하는 것은 승마반여가 나오는데 바로 승마반여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있다가 양을 올라탔다라고 했죠. 초구를 올라타고 있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정문관계 속에서. 그러니 바로 구혼거든 결혼하자라고 청혼이 오거든 이 소리잖아요. 바로 그러면 그 청혼대로 따라서 시집가는 것이 길에서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육사라 하는 것이 초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시집가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구호라 하는 것은 둔기곤이 바로 양이긴 양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래로 음유를 만나고 괴가 감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뒀죠. 그래서 그 은택이 통하지 못하니 작은 일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큰 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양강중정으로 양의 오에 거기다가 구에 오의 자리를 가기 때문에 중정이죠. 이 중정의 자리를 갔는데 거기에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천자 자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높은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참 좋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좋는데 바로 여기까지의 그래연자 앞에 문장이 역접되기 이전에는 은택을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놓은 것이에요. 이 8글자가 얼마든지 은택을 베풀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련만 문제점은 그런 여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연이나 해서 문장이 뒤집어지죠. 이게. 그러나 첫째, 은택을 베풀지 못하는 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 감계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유기가 정응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유약하다라는 것. 마치 율곡 선생의 동호문답에서 나오다시피 성군 현신, 훌륭한 임금의 훌륭한 신하를 만나면 더없이 좋은데 중간은 뭐냐? 성군이 한 사람이 훌륭하면 한 사람이 못나도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둘이 다 무능해버리면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에요. 임금은 좀 무능하더라도 신하만 훌륭해도 50%의 반타작이 되니까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도 신하도 모두 다 나약해버리면 그것은 통치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둔께의 상이 거기에 해당되죠. 임금도 신하도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이제라 그 나라 일을
그야말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상륙이라 하는 것은 승마반야야 말을 타고서 멈칫거리면서 피눈물만 줄줄 흘린다라고 했던 것은 왜 그러느냐? 상은 온초이, 상이라 하는 것은 초효와 가장 먼 자리에 있고, 이게 가장 먼 자리에 있는 데다가 처, 괴지, 궁하니 괴에 다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까 그렇게 봤죠. 괴는 어렵다고 다 한 자리라는 것은 극처가 됐죠. 어려움의 극처에 처한 사람이니,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이니, 자, 소위 의편련녀라, 바로 이것이 피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는 연유가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육효총평에서는 바로 주된 효를 가지고 나머지 효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해석 방법의 일례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 보완 자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역을 봄에 있어서는 그 해당 효를 보면서도 전체 육효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설정하여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산수 몽계를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